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가진 돈은 몽땅 써라입니다. 지은이는 호리에 다카후미, 옮긴이는 윤지나,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책값은 14,000원, 213쪽, 초판 일쇄는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호리에 다카후미, 1972년 후쿠오카에서 태어났다. 일본 IT 업계의 풍운하로 이름을 떨쳤다. SNS 미디어 앤 컨설팅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라이브도어 대표이사 겸 CEO를 역임했다. 로켓 개발업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해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맛집 검색 앱 데리야키, 인스턴트 메신저 755를 기획하고 소설을 쓰는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이다. 유료 이메일 매거진 호리에 다카후미의 블로그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는 1만 명이 넘는 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회원제 커뮤니티 호리에 다카후미 이노베이션 대학교도 인기다. 다동력, 10년 후 일자리 도감, 모든 교육은 세뇌다, 진심으로 산다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했다. 나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는 교훈을 담은 우화이다.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세뇌당해온 저축 신앙이 잘 축약된 상징적인 이야기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지금은 놀람과 감동, 즐거움, 쾌락 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요구되는 삶의 태도 역시 달라졌다. 개미처럼 근면 성실함을 내세우기보다 배짱이처럼 잘 놀고 즐기는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근면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위에 즐거움을 주고 놀이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근면 성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서 농업혁명은 사상 최대의 사기였다라고 표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농업혁명으로 식량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류의 노동량도 함께 늘었다. 충분한 휴식이나 삶의 여유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구가 폭발하는 와중에 식량을 독식하는 부유층이 등장하며 본격적인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됐다. 즉, 인류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관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류가 농작물에 예속됐다고 역설하는 것이다. 농경이 발달하며 자원의 비축이 장려되고 소비하며 즐기는 삶을 터부시하게 되었다. 오로지 미래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저축 신앙이라는 환상이 생겨난 것이다. 안정감을 쫓아 비축에 몰두하는 인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태도는 인생을 위축시킨다. 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돈은 애당초에 쓰이기 위해 탄생한 도구이다. 부득이한 만일의 경우가 닥쳤을 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쌓인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쌓은 지혜와 풍부한 경험이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것은 돈의 본질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을 모두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돈에 얽매이는 사고방식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다. 저축은 은행의 채권을 사는 투자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이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정작 자기 인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대학생이 된 후로 저축은 일절 하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주게 되면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식견을 넓히는 데 다 썼다. 성향적으로 저축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통장에 갇혀 생명력을 잃은 돈을 움켜쥐고 있기보다 살아 숨쉬는 돈을 쓰는 것이 압도적으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돈을 쓰면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은 사회에서 겪은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졌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그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의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에 불안을 조금 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주위의 분위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해 왔다. 언제나 누군가 할 사람? 하고 물으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어 저요 라며 바로 행동에 옮겼다. 나는 23살에 창업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프로야구단 오사카 긴테츠 버팔로스를 사들여 요미우리 자이언츠 천하였던 프로야구판을 뒤흔들고자 했다. 니폰 방송과 후지TV를 인수해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 후보로 출마해 자민당 총재가 되어야겠다고도 생각했다. 나는 순수하게 그 순간 하고 싶은 일에 몰두했던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은 보통 안 하는데 라며 후회한 적은 없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 눈앞에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당장 직접 해본다. 돈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질릴 때까지 푹 빠져서 해본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귀중한 경험이 더 많다. 내 인생은 여태 해볼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없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리스크 때문에 멈칫거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손을 들어 무엇이든 하고 보는 사람의 시대가 왔다. 미칠 듯한 속도로 AI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중이다. 이런 시대에는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바로 뛰어드는 실행력이 기술이나 지식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몸은 어른일지언정 행동 욕구는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다치기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3살배기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하고 싶은 일뿐이다. 결과를 가늠하느라 멈칫거리지 않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아이들에게는 현재가 전부이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는 것이다. 막연한 안정이라는 허울에 매달리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정규직이어야 안심이 된다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모두 붕괴했다. 대기업일지라도 언제까지나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도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유튜브든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다 좋다. 모르는 게 있다면 아낌없이 돈을 써서 새로 배우고 당장 시도하라.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당장 스타트업에 도전해도 좋다. 더 이상 조직에 기대지 마라. 조직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 그 불안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라. 오늘날 샐러리맨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과 수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을 대담하게 반복해 가야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나는 결혼했을 때 전처의 말을 듣고 집을 샀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하고 바로 팔아버렸다. 직접 사봤던 입장에서 집이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을 소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집을 사면 생활 양식에 변화를 주기 어렵다. 한 집에서 몇십 년 후에도 기분 좋게 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단점은 주거지의 변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평생 직장의 관념이 무너진 이후로 언제 어디로 출퇴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 집을 사면 이사가 쉽지 않다는 점은 엄청난 리스크이다. 이런 이유로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이다. 내 집은 곧 행복이라는 가치관은 철진한 환상이다. 앞으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집을 계속 바꿔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는 줄곧 호텔에서 생활하고 있다. 짐은 여행 가방 몇 개면 충분해서 이 가방 몇 개를 둘 공간만 있으면 된다. 어느 정도 벌이가 있다면 매일 청소와 정리가 보장되고 훌륭한 식사까지 제공되는 호텔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돈을 쓰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하는 때는 바로 돈을 빌려줬을 때이다. 최악의 경우 돈을 떼일 수도 있다. 오랜 절친도 돈 문제가 얽히면 우정은 한순간에 깨진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준 경우라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괴롭지만 있는 게 상책이다. 이 사람은 주어도 상관없어 라든가 이 정도 금액은 괜찮아 라고 생각되면 돈을 빌려줘도 괜찮다. 단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고개를 내민다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돌려받아야 본전이고 떼이면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어렵다. 돈을 떼먹은 사람과는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야 한다. 남의 돈을 떼먹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을 계속 만날 이유는 없다. 혈연이든 절친이든 업무상 관계자이든 확실하게 인연을 끊어라. 작가이자 승려인 무카이다니 다다시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란 나라는 배의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따개비나 조개 껍질 같은 것이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건너는 동안 필연적으로 끼게 마련인데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면 직접 긁어내면 된다. 나는 보험이 하나도 없다. 혹시라도 가족이 걱정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라리 보험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이 고생하지 않을 정도의 재산을 남겨줄 생각이다. 생명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터무니없이 낮다. 모두가 돈의 본질을 공부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 불안을 근본적으로 꺼뜨리기 위해서는 생명보험보다 금융 공부가 더 시급하다. 나는 재미있는 일에 파묻혀 살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이 끊이지 않는다. 재미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재미있는 일을 놓치거나 기회를 잃는 것이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항상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항상 색다른 자극을 주는 지인들을 만나 신경의 감도를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한다. 나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받아치는 사람도 있다.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사람은 단순하게 이야기해 신경의 감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런 사람은 할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는다. 새로움과 색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라고 말한다. 뭐든 해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것 아닌가? 게다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한두 가지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아주 사소하더라도 성공을 맛보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지고 없던 의욕도 다시 생겨난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은 타고난 호기심 덕도 있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 탓이 크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다.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며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어, 하면 되지 하는 마음을 다지고 자신을 굳게 믿으며 일단 해보는 것이다. 근거 따위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거나 가능성과 장래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유만을 보고 달려야 한다. 잔뜩 움츠리고 걱정에 파묻혀 있는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았는가? 후자라면 당신은 이미 될 사람이다. 살다 보면 배움도 좋지만 놀이의 투자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도 온다. 고생에 취득한 자격증보다 미팅에서 만난 여성이 이야기한 요즘 유행이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인생은 배움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속 놀고 싶은 욕망을 유지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결혼 후에도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연애 시장에서 내려와 안정감에 빠지고 나면 남자는 대부분 아저씨가 돼버린다. 자기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 관리에서 완전히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적어도 바지 정도는 직접 사입을 하고 말하고 싶다. 자기 관리를 손 놓은 아저씨가 된다는 것은 사고 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위험 신호와도 같다. 결혼 후 연애 시장에서 내려와 자기 관리를 포기한 아저씨 중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나는 고등학생 때까지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다. 가끔 여자들이 말을 걸어와도 촌놈이라고 바보 취급하면 어쩌지? 재수없어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공포감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어른이 된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왜 그랬는지 안다. 자신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여자가 차갑게 대하면 상처를 받게 될 자기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지금은 알고 있다. 허세 없는 남자가 인기 있다는 것을. 여자에게 말을 걸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해야 한다. 이보다 확실한 연애의 성공법은 없다. 40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도 나는 연애를 쉬지 않고 있다. 나는 여자에게 말을 걸 때 항상 전공법을 쓴다. 보기 좋게 깨지기도 하지만 기죽거나 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기를 주저해서야 되겠는가?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이나 부끄러움은 떨친 지 오래다. 나는 상대방이 잘 넘어올 스타일인지 아닌지 미리 재고 따진 후에 다가가지 않는다. 좋으면 말을 걸고 관심 없을 땐 말도 붙이지 않는다.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다.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사업은 당일 그 순간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승산이 달라진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전이 재미있다. 술자리도 마찬가지다. 대학 동아리 모임 등 옛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재미있다고 느낀 사람이 초대하는 술자리에는 가능한 참석하는 것이 좋다. 가보고 재미없으면 두 번 다시 가지 않으면 된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발상과 만남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일단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욕이 중요하다. 수준이 높고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자. 그런 사람과는 대화 자체도 재미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면
날카로운 시각으로 판단을 내려주기도 하니 유익함까지 챙길 수 있다.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연장자의 가르침을 따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충실히 따랐던 것은 오로지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나 자신, 즉 몰두하는 나뿐이었다. 돈과 배움,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가르쳐준 것은 가정과 학교가 아니라 몰두한 경험이 전부이다. 몰두하는 태도야말로 나에게 많은 놀이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과의 접점을 만들어줬다. 무엇이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자세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스로 실천할 이유와 그 답을 찾은 다음 행동하면 자연스레 몰두하게 되고, 그러면 성과를 내지 못할 리가 없다. 몰두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그 사고의 깊이가 얕았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원대한 포부를 가질 필요는 없다. 즐거우니까 한다. 좋아하니까 한다. 스스로 정했으니까 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몰두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자신을 더 높고 자극 넘치는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이다. 사람은 앞뒤 재지 않는 몰두를 통해 성장한다. 미지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멈춰서는 안 된다. 나는 돈을 불릴 목적으로 하는 주식 거래는 하지 않는다. 신뢰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무조건 오른다라는 정보를 들어도 사지 않는다. 앞으로도 주식은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는 내가 제대로 모르고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에 돈을 걸고 싶지 않다. 또 무엇보다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든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원 없이 즐기는 것이다. 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이다. 현실주의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잘 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주식, 외화, 부동산 투자 등에는 관심이 없다. 앞으로 투자해야 할 곳은 단언컨대 놀이이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 이 여가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하겠는가? 놀이가 인생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소비자로서 즐길 놀이도 필요하겠지만 생산자로서 놀이에 투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소리다. 앞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어느 측이든 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주식을 할 여유가 있다면 노는데 돈과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이런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노는 것이 일이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대책 없이 무작정 놀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놀이와 관련된 자료를 습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정보 샤워를 한 다음 놀이에 빠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몰두의 시작점이다.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미쳐보는 것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놀이가 있고 그 놀이에 몰두할 수 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놀아본 사람은 없지 않은가? 좋아하는 놀이는 반드시 있다. 그저 적당히 하다 그만두고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뿐이다. 내가 IT 사업으로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 나만은 완전히 미쳐 제대로 놀았기 때문이다. 나보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나만큼 미친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놀이를 사업과 접목하는 단계로 발전시키기 전에 그만둔다. 부모님의 반대나 수험 공부 등 이유야 있겠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하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이다. 좋아하는 일이라면 앞뒤 재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놀아보라. 닥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것이 즐거운가? 나는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를 열심히 산다는 일념뿐이다. 미래를 상상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공감할 만한 답을 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당장의 과제에 열중하되 너무 먼 미래까지는 상상하지 않는 편이 훨씬 자극적이고 행복하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열심히 달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서로 내일이 대비한 대로 안전할지언정 나는 전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대비한 대로, 상상한 대로 평탄하기 그지없는 인생은 시시하기 짝이 없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털고 결혼이라는 구시대의 멍해를 떨쳐내자. 결혼에 얽매이지 않아도 행복한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저 현재에 집중해 충실한 삶을 살아가자. 기회를 포착했으나 돈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면 주저하지 말고 돈을 빌려라. 돈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이후에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려울 땐 빌려라.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숙여라. 이것이 좋은 기회를 손에 거머쥐기 위한 원칙이다. 빚은 안 된다. 가능하면 빚은 안 지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문제다. 저축 신앙만큼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빚은 결코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다. 경제학의 세부 학문인 화폐금융론의 도입부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 사람이 일평생 버는 소득 주기와 일평생 돈을 쓰는 소비 주기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빚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소득을 미리 빌려오는 행위가 대출인 것이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사업을 시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공유 경제를 이용해 경비를 줄일 수도 있다. 태어난 동네에서 성인이 되어 늙을 때까지 사는 사람, 가족이나 오래된 인간관계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떠나야 한다면 젊을 때 떠나는 편이 낫다. 한 번도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시골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것은 왠지 납득하기 어렵다. 도시의 좋은 직장과 높은 임금이 분명히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심신이 모두 태어난 곳에 묶인 채로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환경을 접해보지 못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불행한 인생이다. 부모님은 가치관과 상식이 견고해진 나이대라 확실치 않은 정보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나는 어려울 때 부모님과 상의해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어른이 되면 몸이든 마음이든 모두 가능한 부모님과 거리를 두는 게 좋다.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서로 필요할 때 적당히 도울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고 그 다음은 역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할 생각이 없다. 직접 해야 빨리 끝나는 일도 있지만 나는 내 시간의 최적화를 가장 우선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적극적으로 맡기는 편이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맡기고 나는 또다시 새로운 일에 시간을 쏟는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을 잘 다룬다. 이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대신에 자신의 단점을 굳이 감추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업가로서 학력이나 학벌 등의 소위 스펙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더 잘 다루는 경향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성공에 가까이 다가가 있더라 라는 성공 사례는 상당히 많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 공적은 서로 나눠 가져야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굳이 혼자서 다 하려들 필요가 없다.
돈을 효과적으로 쓰고 훌륭한 사람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나는 사람을 쓸 때 커다란 틀만 제시한다. 일이 그 틀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한 철저하게 일임한다. 결국 커다란 틀을 벗어나지 않고 나아간다는 대전제만 지켜지면 훌륭한 인재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성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직장 가까이 사는 것이 최고이다. 나는 출퇴근에 왕복 2시간이 걸린다면 월급의 20%가 깎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원 전철을 탈 때의 스트레스는 전쟁터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가능한 한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일본 국내에서 이동할 때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막 창업했을 때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주로 전철로 이동했는데 그때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게. 택시비를 아껴야 하는 일은 하지 말게나. 만일 자네의 일이 시급으로 환산해서 택시를 탈 수 없는 정도의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일세.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동과 주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나는 창업하고 사장이 된 이후로는 술과 음식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자그마한 부를 쌓은 이후로도 귀금속이나 부동산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로지 맛있는 술과 음식을 즐기는 데 썼다. 해외여행을 가서도 쇼핑 같은 건 별로 하지 않는다. 돈은 대부분 현지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쓴다. 지인들에게 줄 선물도 사지 않는다. 나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왔다. 평범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각국을 대표할 만한 최고의 레스토랑들이다. 나는 어지간한 미식가보다 더 많이 먹어봤고 또 잘 안다고 자부한다. 그저 순수하게 맛있는 것을 좋아하기에 아낌없이 쓸 뿐이다. 굳이 또 다른 이유를 찾자면 인생을 즐겁게 하는 수익성 좋은 투자이기 때문이다. 음식에는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음식을 즐기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 술과 음식에 돈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득은 바로 폭넓은 인간관계이다. 미식의 장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다. 먹는 데에는 째째하게 굴지 말고 돈을 써라. 쓴 것 이상의 기회가 열리고 지식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돌아올 것이다. 점심으로 전통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 대부분은 부자다. 대화의 수준도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기회가 늘어난다. 맛있는 음식을 위한 지출은 나쁜 점이 하나도 없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주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니 자동차를 모두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핵심은 스마트폰을 쓰느냐 마느냐 이전에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지 방향 설정을 잘 하는 것이다. 나는 어릴 때 만화를 보면 바보가 된다. TV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부모님이 PC를 내다버린 적도 있다. 좋아하는 일은 매번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결국 어른이 돼서 도움이 된 것은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면서도 놓지 않은 컴퓨터 지식과 TV며 만화로 기른 트렌디한 감성이었다. 즐거운 놀이의 부정적인 면밖에 보지 못하는 어른의 의견에 따라봤자 뻔하디 뻔한 어른으로밖에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마음껏 하라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은 저가폰보다
대기업 제품을 쓰기 바란다. 가격 따윈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최신,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을 고르자. 내가 운동을 하는 목적은 체형 유지이다.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도 체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운동한 덕분인지 사람들은 나의 체력이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칭찬한다. 나이가 올해로 만 48세이지만 내 체력은 청년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꺾이지 않는 마음의 근본적인 지지대는 체력이다. 일이든 놀이든 체력이 부족해 중간에 그만둔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해서 최고의 경치를 보기 위해서라면 체력은 평소에 길러둬야 한다. 이메일 매거진에 서평을 쓰기 위해 요즘도 신간 도서들을 정기적으로 읽고 있다. 회식 자리에서 어떤 재미있는 사람의 책이 잘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마존으로 주문한다. 독서를 꾸준히 하면 사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 꼭 두꺼운 소설이나 전문 서적이 아니라도 된다. 스토리를 따라 차분히 읽기만 해도 사고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사고의 근육은 사물을 깊이 파고들어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필요하다. 나는 독서가 최고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읽고 싶으면 읽으면 된다 정도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사고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다. 꼭 시간을 들여 정독할 필요도 없다. 요점만 파악해 읽는 독서법이면 충분하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빨리 읽는 요령이 생긴다. 책을 닥치는 대로 가볍게 훑어보는 독서법을 추천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만 한 게 없다. 성공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은 대담해진다.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담함이 필요하다. 남자의 인기는 적중률 곱하기 시행 횟수이다. 즉, 적중률은 한 번에 성공할 확률, 시행 횟수는 여성과 단둘이서 나누는 대화. 적중률이 어떻든 간에 결국 시도하면 할수록 인기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행동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용기를 내어 계속 도전하는 것이 왜 바보 취급당할 일인가? 조금만 용기를 내어 시도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는데 기회를 빤히 놓치고서는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몇 배는 부끄러운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용기도 돈처럼 마구 써야 한다. 여성과 데이트할 때도 대담하게 써라. 초등학교 때부터 나의 취미는 우표 수집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귀중한 희귀 우표도 돈만 있으면 결국 다 살 수 있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었다. 얼마나 갖고 싶은지와 상관없이 돈만 많으면 가질 수 있다. 이런 물건에 과연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자 우표 수집 욕구가 싹 사라졌다. 우표를 싹 다 팔아버렸다. 그 후로는 가능한 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물건을 끌어안고 산다. 그러나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은 그저 환상일 뿐, 실은 불필요한 물건이 대부분이다. 물건은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결단이나 행동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소유욕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물건을 버리자 생활의 생동감이 더해졌다. 접하는 정보나 만나는 세계의 수준이 달라졌다. 주변의 물건을 없애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 안에서 더 명확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나는 공사를 불문하고 친구가 많다. 친구를 사귈 때 재산이나 지명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은 상관하지 않는다. 함께 있으면 스마트함을 느낄 수 있는지,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운지가 친구를 사귈 때의 기준이다. 스스로 친구를 잘 못 사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력이 약간 부족한 것뿐이다. 친구는 작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게 내키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동화되어 어느 순간 친구가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싫다.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다. 주어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일군 성과를 자신과 주위에 베풀려는 사람이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지원해주고 싶다. 나는 밥만큼은 통 크게 잘 산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산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맛있는 음식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같이 식사를 하면 상대가 재미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맛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식사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화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다. 상대의 사고방식이나 지식도 엿볼 수 있다. 언제 식사를 해도 재밌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 성적도 좋다. 반대로 식사 때 재미없는 사람은 어딘지 일도 잘 안 풀린다.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린다. 식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데 꽤 효율적인 수단이다. 상대의 지위나 경력은 따지지 말고 통 크게 밥을 사고 좋은 친구를 만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갖고 싶은 것은 모두 사라 라는 주의이기는 하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지장이 없는 일은 주저하지 말고 맡겨라.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라. 파나소닉의 창업주의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스시타 고너스케의 명언 중 하나가 바로 중지를 모으는 힘이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은 적 없었던 자신의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었다. 대신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나는 못하니 머리 좋은 너희들이 힘써달라 라며 거리낌 없이 고개를 숙일 줄 알았다. 마스시타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전지전능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한 인간의 지혜로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점, 편향된 점도 나타나 종종 실패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생각한 적 없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은 실행이다. 아이디어는 실행에 옮길 때에야 가치가 창출된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발명한 이는 안토니오 무치였고 더 빠르게 연구를 진행한 발명가 엘리샤 그레이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정식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벨이었다. 그레이의 특허 신청은 벨보다 고작 2시간 늦었다고 한다. 특허를 취득한 벨은 이 특허를 바탕으로 AT&T라는 거대 통신사를 세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행동하라. 어쨌든 움직여 실현해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는 자가 아니라 빨리 움직이는 자가 성공을 거머쥔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재미있다 라는 말을 듣는 인생을 지향하기 바란다.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의 선택은 항상 단순하다. 즐거움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때로 비합리적이라도 무조건 재미있다고 느낀 길을 선택한다. 돈은 소중하다. 돈을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묵혀두지 말고 살아 숨쉬는 현재에 써라. 목표를 위해 쓰지 말고 목표를 없애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려라. 가진 돈은 몽땅 써서 하고 싶은 걸 하라. 목차를 읽겠습니다. 프롤로그. 돈을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1.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15년을 달려 마침내 우주에 도달하다.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되라.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
나는 집 살 돈으로 자유를 샀다. 빌려준 돈은 이미 버린 돈이다. 생명보험 대신 금융공부. 2.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 용돈에 맞춰 살지 말고 계획에 맞춰 산다.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모텔 말고 이왕이면 고급 호텔로. 재미있는 술자리는 무조건 간다. 결실이 없는 이유는 몰두하지 않았기 때문. 주식도 부동산도 결국은 도박.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 가족의 헌신.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3.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아이디어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도 된다. 나는 지갑도 없고 현금도 없다. 청소와 빨래는 전문가에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 주위에 인재가 몰려든다. 출퇴근 2시간은 월급 20% 삭감. 택시비도 안 되는 일은 하지 마라.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보다 시간이 귀중하다. 4. 습관혁명. 절약과 인내에도 비용이 든다. 점심 메뉴는 고민 말고 장어덮밥. 스마트폰은 언제나 최신형, 최고 스펙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에 지지되는 체력이다. 시대를 읽는 사고근육 단련법. 세상에 아무거나 괜찮은 것은 없다. 용기도 돈처럼 타이밍에 맞게 아낌없이 써라.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은 결국 환상이다. 5. 커리어 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법. 공적은 남에게 넘겨라. 내가 누구에게나 밥을 잘 사는 이유. 사냥꾼은 갖고 싶은 것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다. 이를 100으로 만드는 투자형 사고. 남에게 잘 기대는 능력도 필수다. 이제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속도 싸움이다. 부자가 되면 뭐 하시게요? 균형을 깨고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러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즐거움이 줄어드는 선택은 하지 않는다. 에필로그.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보기를. 지금까지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참 독특한 책입니다. 저는 이런 독특하고 개성 있는 책들이 재미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는 데 쓰고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데 쓰고 없던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데 써라. 이 책의 내용을 한 줄로 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유독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라는 노래입니다. 오래된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노래를 부르던 세대가 아니지만 젊어서 놀아야 한다는 이 엉뚱하고 주류에 어긋난 주장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즐기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의 불안함과 막연한 주저함만 버릴 수 있다면 적은 돈으로도 신선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놀이는 어쩌면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놀이의 목적인데 인생의 목적도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이 책의 핵심 주장인 돈으로 경험을 사라는 이야기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여윳돈으로 주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 체험과 낯선 사람 만나서 밥 먹기, 배워본 적이 없는 것 배워보기, 한 번도 안 가본 곳 여행하기, 기타 안 해본 짓 해보기 등입니다. 저도 나름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 저는 느림뱅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좀 더 자유롭게, 파격적으로, 즐겁게, 엉뚱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